안녕하십니까. 지난 독립기념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시켰던 법안 OBBBA 일명 오빠 법안, 오빠 법안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식 명칭이 One Big Beautiful Bill Act, 요거의 준말로 해서 OBBBA. OBBBA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빠처럼 돼버렸어요. 이 오빠 법안이 생겼는데 이 법안의 이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명명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치뽕짝인 것 같기도 하고요. One Big Beautiful Big Act.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뭐 창당을 한다 할 정도로 이제 반대했던 이런 법안이고,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법안인데, 이 법안이 어떤 것이고 우리한테 어떤 이득과 실익이 있는지 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법안에 대해서 대충 설명드릴게요. 어떤 건지. 자, 핵심 목표가 뭐냐? 세금 감면, 그다음에 국내 제조업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겠다. 국경 보안, 그다음에 국방 예산을 확대시키겠다. 그다음에 의료비 및 복지 예산을 구조 조정해서 돈을 절약하겠다. 그리고 해외 자산 송금에 대한 통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게 핵심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세금 개편, 우선 세금 개편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요. 중산층, 그다음에 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를 완화하기로 했고요. 대기업 법인세를 갖다 최저 세율 15%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세 공제를 갖다 확대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갖다가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자들이 해외 자산을 갖고 있는 것 갖다가 좀 더 강력하게 신고하도록 법안을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금융 및 송금세 도입. 이제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다 돈을 붙이려면 최소 1%부터 5%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최대 5%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다가 100불을 보낸다 그러면 5불을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일부 면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아예 면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누가 5%까지 내는지 여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제조 및 에너지 활성화, 그래서 미국 내 제조시설 투자 시 세금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 석유하고 셰일가스, 원자력 발전소 포함해서 친환경 규제 일부 완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 요즘에 전기자동차 7,500불 공제 주는 것 같다. 9월 30일부터 없애겠다. 뭐 여기가 뭐 또 대표적인 얘기고, 일론 머스크가 좀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도 있고요. 국경 보안 및 국방 강화. 이건 뭐냐면 이제 불체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국경 장벽 유지 및 기술 감시 인프라 예산을 갖다 증액시키겠다. 국방비를 연간 5% 이상 증가를 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의료 복지 및 구조 조정, 메디케이드와 오바마 케어 일부를 축소하겠다. 민영보험 선택권을 좀 더 선택을 많이 할 수 있게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의 기준을 갖다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총 예산 규모가 1.8조 달러 규모의 예산이 더 책정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우선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는 뭐 누구나 다 세금을 내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고요. 송금세, 우리가 또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에다 돈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송금세가 최대 5% 붙는다는데, 와, 이거 뭐야? 이제 앞으로 10,000불 붙이면 500불 세금을 내라는 거야? 이런 미친,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고 어떤 부분이 세금 묻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 규제 일부 완화해서 우리한테 직접 와닿는 거는 이건 간단합니다. 7,500불, 중고차는 4,000불에 전기자동차 샀을 때 인센티브 주는 거, 텍스 베네핏을 주는 거 갖다가 9월 30일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이 전기차를 산다거나 혹은 중고차를 산다거나 그러면 9월 30일 이전에 사야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경 보안 및 국경 강화, 이건 뭐 우리가 직접 필요한 거 아니고요. 메디케이드, 이거 많이 필요하죠. 흔히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카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메디케이드, 오바마 케어, Affordable Care Act라고 하죠. ACA, 이 부분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장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것도 좀 설명드릴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한테 직접 와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세금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세 구간을 재조정해서 중산층이 포함되는 세율을 한 1%부터 3% 정도 더 완화가 되게 이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중산층들은 더 낮아져요.
예를 들어서 연소득 5만 불에서부터 10만 불 정도 사이에 받는 가구는 기존은 22% 세금을 내야 되는데 19%로 완화가 됩니다. 제일 혜택을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 좋죠. 예, 3%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뭐 트럼프 만세 이럴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분들은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그다음에 소기업, 연매출 이제 500만 불 이하 이런 소득세, 뭐 개인 소득세 이것도 인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거는 이제 제가 뭐 얘기를 못 해드린 게 사람마다 다 비율이 다르고 어떻게 받는지 다 다르니까 CPA와 물어보시면 이제 얼마큼의 혜택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대다수 사람들은 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컴 세금은 훨씬 더 적게, 훨씬까지는 아니죠. 뭐 3%니까 예. 인컴 세금은 더 적게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 중산층들이 돈을 써야지 실질적으로 경제가 돌아간다. 그래서 이 증가를 해줘갖고 소비 촉진을 하겠다. 이게 첫 번째 목표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도 부담도 좀 덜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다수 유권자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거라서 이건 뭐 아주 고소득층만 빼놓고는 다들 만족할 만한 법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소득층 세율은 그대로 예,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대기업 법인세 최저 세율 15%.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손해를 봤다 어쩌다 그래갖고 이제 대기업들이 마이너스가 난 게 있으면 이제 세율을 갖다가 이제 뭐 빵으로 낼 수도 있고 뭐 이런 뭐 세무상의 편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예, 최저 미니멈 코퍼레이트 텍스라고 15%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연간 수익 1억 불 이상 버는 회사들도 무조건 15%는 내야 된다. 이래서 이거 뭐 대기업들과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연간 수익 1억 불 이상 되는 뭐 회사가 아니면 그렇게 큰 거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큰 회사들한테 세금을 좀 더 받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건 조금 동떨어진 얘기였죠. 자, 그리고 이제 자녀들, 예,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들 이제 공제 세액이 있었죠. 원래 2,000불이었는데 이걸 3,000불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한 명 있을 때마다 3,000불씩 세액 공제를 더해줍니다. 자녀가 4명 있으면 12,000불 세액 공제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또 부양가족, 예, 부양가족 공제에 부양가족 포함되는 분들의 커버리지가 더 확대가 됩니다. 누가 포함되냐?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예,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집안에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이 있다. 부양가족 공제됩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이제 가족들이 많은 분들은 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어머님이 우리 아이도 봐주고 뭐 그래서 같이 살기로 했는데 이제 어머님께 어머니 뭐 애도 봐주리고 뭐 그러니까 어머니께 뭐 돈도 드릴 수 있고 용돈도 드릴 수 있는데 어머니가 계심으로써 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예전 같으면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다 나가 사는데 요즘엔 하도 렌트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대학교 아이들도 집에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대학생 자녀들도 세액 공제하는 부양 가족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세금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지 CPA 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님 저희 집에 같이 사십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들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세액 공제 부탁드립니다. 말 안 하면 CPA가 모르겠죠. 예, 모르면 여러분이 세금 공제 못 받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만 손해죠. 자, 이건 뭐 미국에 요즘에 출산이 미국도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예, 앞으로 한국에 해외 자산,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해외 자산 5만 불 이상 보유 시에 연례 얼마 돈이 있다 보고를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혹은 허위 신고를 하거나 할 때는 최대 5만 불의 벌금 혹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5만 불 이상 돈이 해외에 있다. 그러면 매년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 당연하고요. 해외에 있는 주식,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건 뭐 세금 회피나 혹은 뭐 자산 은닉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뭐 이 돈이 이제 한국에 뭐 5만 불이 있다고 여기서 세금 내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미국에서 세금 낸 돈 여러분이 다 멀쩡하게 번 돈 갖고 한국에다가 뭐 건물을 샀다, 아파트를 샀다. 그래서 뭐 아파트 값이 뭐 미국 돈은 30만 불이다. 그럼 보고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뭐 세금 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어디로 있냐. 그다음에 또 고소득층이 이제
이제 해외로 자금 도피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겨냥해서 만든 법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도 원래부터 있었죠. 뭐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 FATCA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이 있어갖고 이것도 원래 은행에 10,000불 이상이라도 있으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4월 15일 날 우리가 세금 보고할 때 같이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중복이 됐어요. 중복이 됐는데 이번 법안은 조금 더 나온 게 뭐냐면 50,000불 이상 있는데도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하게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그전에는 뭐 10,000불 넘었는데 몰랐어요. 뭐 그래갖고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세금 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50,000불 이상은 진짜 심각하게 벌금도 물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 많은 게 뭐냐면 remittance tax라고 송금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이게 맨 처음에 이게 나올 때는 한국에서 미국 보내는 거 여기도 세금 되겠다고 막 그랬다가 이건 뭐 말이 안 되니까 미국에서 세금을 떼는 게 해외 송금액에 대해서 1%부터 5%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좀 다 달라집니다. 예, 뭐 우리가 돈을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웨스턴 유니언을 이용할 수도 있고 리메리라는 웹, 와이즈라는 앱, 그다음에 뭐 젤, 페이팔 이런 것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은행에서 스위프트 코드를 통해서 은행에다 직접 디렉트 디파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 세금을 왜 붙이냐? 우린 열받죠. 뭐 내 돈 갖고 내가 붙인다는데 내가 세금 다 내고 내가 버는 돈 내가 한국에다 붙인다는데 왜 세금을 또 내라고 하냐? 여기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의 이제 불체자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 이제 뭐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뭐 이런 데 살고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돈을 붙이는데 여기서 세금을 떼겠다. 이게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가 연간 20,000불 이하 돈을 보낼 때는 1%. 그러니까 금액이 작죠. 예, 1%입니다. 10,000불 보내면 100불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혹은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제되는 부분은 밑에 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연간 20,000불부터 50,000불 정도 보낸다. 그러면 2, 3%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이민 혹은 이제 합법 체류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유학 비자 혹은 뭐 EB1 비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취업 비자, EB1B 이런 같은 거 뭐 취업 비자 뭐 이런 거 있죠. 예,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다른 데 보낸다. 연간 10,000불을 초과하면 3%부터 4%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 벌어서 남의 나라에 돈 붙이면 이만큼 돈을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들이 미국 왔어요. 미국에 뭐 유명한 회사 구글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라든가 애플 같은 데 주식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돈을 드리고 싶어. 10,000불을 보냈어요. 연간 10,000불을 초과했습니다. 3%부터 4%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00불 내지 400불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자가 돈을 보낸다. 예, 얼마를 보내든 간에 금액 관계없이 5%라고 합니다. 1,000불 보내면 50불, 10,000불 보내면 500불. 10,000불 보내면 5,000불. 예, 이렇게 무조건 5%를 적용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이제 1년에 20,000불 밑으로 해외에다 돈을 보낼 때 어떤 때 이 피가 면제되냐? 해외에 있는 부모 혹은 배우자 뭐 이런 사람의 생계 목적 송금으로 이렇게 돈을 보내면 이거는 면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미국 와서 돈 벌고 있어요. 엄마와 아이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 보낸다. 20,000불 미치다. 그러면 1%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가족관계 증명서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자는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하든 간에 다 돈을 냅니다. 예, 암호화폐, 기프트카드, 크립토 앱 이런 것 같은 것도 앞으로 추적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도 뭐가 있었냐면 이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은행 어카운트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소셜 넘버도 없어갖고 그래서 현찰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프리페이드 그 크레딧 카드 있죠. 예, 이런 거를 사다가 멕시코에다 보내고 뭐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게 뭐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불법 송금 차단하고요. 세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불체자들을 좀 더 옥죄이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영주권자가 1년 동안 15,000불을 부모 생활비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1% 적용이 되기 때문에 150불까지 세금을 낼 수가 있는데 15,000불 미만이기 때문에 이건 0%로 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2는 H1B 비자. 돈을 벌어서 연간 30,000불을 송금했다. 그럼 3%면 900불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불체자, 한 달에 1,000불씩 송금을 했다. 그러면 5%이기 때문에 50불 세금 차감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950불만 이렇게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한국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는데 그래도 찜찜하죠. 괜히 1%돈 내는 것도 괜히 아깝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의 의료보험입니다. 메디칼,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 메디칼, 메디케이드인데 주정부의 이제 부담이 많이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ACA, Affordable Care Act라고 일명 오바마 케어인데 이 오바마 케어를 못 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소득 상위 40%부터 60% 구간의 가입자는 지원 축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바마 케어를 못 드는 자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다른 보험이 필요하겠죠. 자, 목적은 급증하는 의료 예산 같은 데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냐? 미국 내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이 보험을 못 받고 혹은 또 본인이 직접 다른 보험 회사를 들던가 그래서 부담이 더 커지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보험료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대신 민영 보험 회사를 좀 더 선택하기 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텍사스에 있는 보험을 들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험회사 미국 전역적으로 쇼핑을 해서 보험을 좀 더 싸게 해라. 그래서 보장 범위가 좁은 저가형 플랜 이런 것 같은 걸 좀 더 허용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네 돈 내고 이런 걸 들어라. 뭐 이렇게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드, 그다음에 스냅, 이거는 이제 푸드 스탬프라고 하죠. 그다음에 주택 보조, 그러니까 뭐 시니어 아파트 리빙 같은 거, 시니어 아파트 뭐 300불만 내고 살고 뭐 이런 같은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해야 돼요. 18세부터 55세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최소 20시간 일해야 됩니다. 한 달에 80시간을 일했는데도 인컴이 이만큼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도와주는 거죠. 메디케이드, 그다음에 푸드 스탬프, 주택 보조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정기적으로 계속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 보고를 안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걸 다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의도는 좋아요. 아예 일도 안 하는 놈 손만 벌리고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니들도 최소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거는 좀 보여라.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는데 일자리를 잡기 힘들어갖고 단기 알바를 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힘든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너무 이제 힘들어갖고 몸이 아파갖고 일을 못하는 사람도 오거지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ACA,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케어를 들으신 분들은 본인이 이제 여기서 누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보셔야 되고요. 지금 메디칼, 메디케이드, 이걸 드시는 분들, 정부 보조를 받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걸 증명해야 되는 뭐 이런 강화가 더 세졌습니다. 세졌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입증 안 하면 이게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좀 우리가 우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세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솔트입니다. 솔트가 뭐냐? 소금입니까? 소금, 솔트인데 State and Local Tax Deduction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은 연방 정부에 내는 세금이 있고요, 주 세금이 있습니다. 주 세금이 비싼 곳은 캘리포니아고 주 세금이 없는 네바다 같은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네바다에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 세금이 없다는 거, 이것 때문에 왔는데 저는 그래서 혜택을 별로 못 받아요. 왜? 주 세금이 없으니까. 근데 이 솔트가 뭐냐면 주 세금을 냈는데 이걸 냈으니까 연방 세금에서 그만큼 어느 정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공제 한도가 10,000불이었는데 이제 20,000불까지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유리해졌어요. 주 세금으로 낸 게 많으면 연방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여기는 주 소득세도 들어가고요. 주에다 재산세를 내죠. 재산세도 냅니다. 근데 판매세 이런 거 같은 거 실적 이런 것도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바뀐 거는 솔트 공제받는 거. 여러분이 주 소득세로 20,000불을 냈다. 그런데 그걸 연방정부 세금에서 디덕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주세금이 비싼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이런데 뭐 뉴저지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되게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볼 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 많이 버는 분들은 또 혜택이 없어요.
연소득 40만 불 이상 버시는 분들은 공제 대상에서 또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연소득 40만 불 벌면 뭐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분들이 뭐 큰 걱정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주택 갖고 계신 분들 또 희소식입니다. 예. 그전에도 뭐 그랬죠. 모기지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됐습니다. 이건 뭐 원래부터 됐던 거고요. 이 아까 말한 솔트 있죠. 예. 연방 정부에서 디덕트 해주는 거. 그러니까 당신이 주 정부에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는 그걸 추가로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솔트를 이용해서 재산세, property tax 공제를 일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property tax가 비싼 캘리포니아, 뉴저지 이런 데서는 여러분이 property tax를 많이 냈잖아요. 예. 연방 정부 텍스를 갖다가 일부 공제를 받아서 또 깎아서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함된 거 새로운 게 있습니다. 예. home owners insurance. 주택 보험료입니다. 주택 보험료인데 여기는 랜드로드 인슈런스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렌트 주는 거에 대해서 디덕트는 안 되고 여러분이 사는 집에 대해서 홈 오너스 인슈런스 이걸 들었을 때 뭐 네바다 같은 경우는 1년에 500불밖에 안 되지만 뭐 캘리포니아는 6,000불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6,000불도 큰 돈이죠. 네. 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디덕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연방 또 세금으로. 저 같은 경우는 혜택이 되게 적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재산세도 많이 내고 주택 보험료도 많이 낸다. 그러면 연방 정부 세금을 덜 내도 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포함된 게 뭐냐면 HOA 비용. 예, 이 관리비도 포함됩니다. HOA도 뭐 LA는 요즘에 비싼데 뭐 500불 뭐 이렇게 내는 데 많이 있죠. 웬만한데 뭐 그렇죠. 뭐 비싼 데가 아니라 고급 콘도 같은 데는 뭐 1,500불, 2,000불 내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뭐 디덕트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보험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홈 오너스 인슈런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집을 렌트로 주잖아요. 예, 그러면 홈 오너스 인슈런스로 렌트로 주면 안 됩니다. 랜드로드 인슈런스로 바꾸셔야 돼요. 랜드로드 인슈런스로 바꾸면 요거는 사업 경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업 경비를 처리를 해야지 여러분의 이제 솔트 디덕트로 스테이트하고 예, 그 가버먼트 이 사이에서 연방 정부가 디스카운트 해주는 이런 세금 디덕트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을 갖고 있는 거주용 주택 보험료에 대한 공제가 이제 있는데. 이제 일부 보험료 일정 부분 화재 보험, 재난 보험을 공제 항목에 넣지 말자는 논의도 있기 때문에 좀 세부안이 나오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 부동산 소유자한테는 또 혜택이 뭐가 있냐면요. 주택 보험료 아까 있었죠. 그다음에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아까 포함되어 있죠. 감가상각. 예, 집도 오래되면 낡아지니까 감가상각이 되죠. 여기에 대한 비용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 수익이 뭐 5만 불 이하 예, 이런 경우에 세액 공제 확대를 갖다 좀 더 확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예, 솔트 공제가 한 10,000불에서부터 20,000불 사이에는 고세율 주 거주자의 세금 부담가 많이 완화됩니다. 주택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살 때는 이제 소비성 지출을 강조해서 공제 대상이 아닌데 아까 말씀 몇 가지는 이제 좀 보험이 되고요. 임대형 주택 같은 경우에서 공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업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게 복잡한 것 같죠? 예,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이제 중산층들, 예, 아주 부자들 말고 아주 가난한 사람 말고 중산층들은 세금 혜택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 텍스가 비싸거나 주 프로퍼티 텍스 이런 것들이 비싼 분들은 좀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자녀들 있는 분들 예, 세액 공제를 좀 더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돈 붙일 때 최대 5%인데 우리는 뭐 불법 체류자는 아니기 때문에 5%까지 낼 필요는 없지만 시민권자,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한 1% 정도까지는 낼 수가 있다. 이게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번에 오빠 법안, 예, OBBBA 법안에 대한 뭐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법이라는 게 항상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한테는 이득이 되고 누구한테는 이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좋아 보여도 이게 미국 경제적으로 또 나중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지금 또 많은 반대를 한 이유가 이렇게 겉보기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솔직히 이번에 나온 법안이 저한테 이득이 되는 게 더 많아요. 저는 지금 여기서 불만족스러운 거 하나라고는 제가 한 거 돈 붙일 때 왜 세금 내냐 그 문제인데 그것도 솔직히 1%면 그렇게 많은 부분도 아니에요. 제가 뭐 한 거에다가 몇백만 불, 몇천만 불 보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나머지 지금
OBBBA 법안의 대다수는 저한테 다 이득이에요. 더 이득 있는 분들도 있죠. 뭐 캘리포니아, 뉴저지 같은 데서처럼 세금도 많고 뭐 집에 대한 세금도 많고 뭐 이런 분들은 더 이득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소득세도 많고 이런 데는 되게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웬만하면 뭐 보편적인 사람한테는 꽤 좋은 법안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제일 지금 이제 걱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메디케이드 받는 분. 예, 이런 분들이 좀 걱정이 되죠. 혹시나 자격 조건이 안 될까? 이게 걱정이 되는데 주 20시간 이상 일해야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Affordable Care Act라고 얘기하는 오바마 케어로 의료보험을 하신 분들. 예, 이분들이 지금 자격 박탈이 될 수 있는 그 커트라인에 있는지 없는지 예,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CPA랑 상의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디언 인컴 기준이 또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서부터 얼마 벌면 이제 앞으로 오바마 케어 못 받아요 이렇게 말 못하는 게 여러분이 사는 지역 따라서 그 미디언 인컴 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오바마 케어에 얼마 내고 이게 다 커트라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지역에서 직접 알아보시거나 여러분 지역에서 CPA 분과 상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우선 오바마 케어 안 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뭐 메디케이드 안 쓰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불만 가질 게 별로 없는 법안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많이 퍼주기식 법안이 됐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꽤 문제가 된다. 10년 뒤에는 소셜 베네핏이 많이 고갈이 된다는 거죠.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요즘에 받는 것보다 한 20% 줄어드는 금액으로 받을 것 같다는 게 지금 경제학자들의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정해진 법안인데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법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혜택 보고 어떤 거를 손해를 본지 좀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또 내년도에 또 세금 보고할 때 많은 혜택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또 잘 들었으면 무조건 좋아요부터 누르고 보시고요. 이게 복잡하죠? 이 세금 문제. 이런 건 복잡한데 복잡하니까 두 번, 세 번 들으셔야 돼요. 계속 틀어놓고 들어보세요. 그럼 또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자꾸 들어서 뭐 귀에 좀 딱지가 않도록 좀 드려야지. 여러분이 뭐 이거 세세한 거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는 CPA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만 알면 돼요. 그러면 다 건진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 눌러놓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야지 저희 채널 갖다가 잘 볼 수 있어요. 구독하신 분들이 또 구독 누르면 구독 취소됩니다. 구독이 안 눌러졌으면 구독 누르고 구독 누르면 옆에 종 모양 나오죠. 종까지 딱 누르면 종에 이렇게 딱 가로친 게 없고 종이 딱 눌러지면 새로운 영상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띵 하고 알려주니까 또 다른 영상도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 격려, 여러분의 칭찬의 말, 근데 좋은 말, 나쁜 말은 적지 마세요. 좋은 말만 적으세요. 세상 인생 짧은데 왜 나쁜 말 적습니까? 좋은 말만 진탕 적어주셔갖고 제가 이제 댓글 읽는 내내 행복할 수 있게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